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참 괜찮은 태도. 주제는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많이 배운다. 이종태 행복TV는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참 괜찮은 태도. 저자는 박지연, 2022년 출간된 책으로요, KBS 다큐멘터리 3일,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오면서 기류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와 단단한 인생의 태도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거나 삶을 못 견디겠다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통해서 힘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괴롭힌 자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 힘들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으로 한 20년 가까이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한 여자수 이야기인데요.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가 몇 년 후에 가석방으로 석방이 됐대요. 자유를 얻은 첫날 죽인 남편과 외도한 그 상대였던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수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걸 태우고 자신을 파괴한 실화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면 달래줘야 합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든 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이 너덜거릴 조짐이 보이십니까? 그럼 우선 자기 내면의 아이를 대접해줘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딸기 한 접시 나 자신에게 먹이고 잤더니 마음이 좋아짐. 이런 일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에게 막걸리 한 잔 대접해줬다? 뱃사랑 가족은요, 초랑하는 가족이 안녕이라는 인사를 절대 안 한대요. 마지막 인사가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래요. 하루 걸리는 바다에서 고기뼈 선장은요, 전화로 딸 화상 소식을 듣습니다. 갈 수 없잖아요. 응급처치 잘했다는 소식을 한나절 후에는 지나서야 듣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촬영했대요. 나의 아버지도 저랬겠구나. 뜨거운 눈물이 맺혔답니다.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장급별 시인의 아버지란 시인데 밥벌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했고 밥벌이에 좌절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야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 정작 부모가 곁에 없어진 지금에야 그립고 슬프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해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제목은 매기의 추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8이 훌쩍 넘었답니다. 이 말을 전해드는 클래식 여자 DJ가 울었습니다. 방송을 듣던 나도 한참 울었습니다. 진짜 사이비 차이는 뭘까요? 일본 대표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가 이야기했는데 진짜 인생은 최후의 최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사이비 인생은 한없이 나약하고 일평생 음산만 부리다가 죽습니다. 힘든다고 아우성인 사람은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인류는 다정히 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누구나 고통받는 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배우자와 사별한 동료에게는 위로를 전하려고 다 애씁니다. 연민과 공감 능력,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 특성입니다. 강남, 홍대가 아닌 구로에 있는 헌혈집이 헌혈자가 가장 많대요. 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더 돕고 싶어 할까요? 자기의 결핍, 잊지 못할 도움받은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 좋은 일 등이 이유일 겁니다. 사실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인생이 오는 것이다. 토큰 파는 작은 공간에서도 먹고 자며 돈을 번대요. 빌딩과 빌딩 사이 장사를 하고 또 먹고 자기도 한답니다.
명동의 그 좁은 곳에서 30년 살림한 사람들을 다큐멘터리로 3일 동안 찍은 기억이 있답니다.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냥 작은 가판 데서 잡동사니로 파는 여자에 불과했지만 이야기 듣고는 그 사람 인생을 알게 됐답니다. 요즘 젊은 중년들의 낭만. 첫째, 틈만 나면 바다에 가서 앉아있기를 즐긴다. 둘째, 김광석의 노래와 백석의 시를 좋아한다. 세 번째, 김호중의 고맙소와 노사연의 바램도 좋아한다. 네 번째, 막걸리 한 잔과 맛난 음식을 자신에게 선물할 줄 안다. 다섯 번째, 명함이 없어도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 매일 함께 전심 먹는 사람만 있어도 삶이 멋지다. 아내는 뭐가 심통인지 별것 아닌 것으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은 말 안 하고 딴 생각하는 게 상책이다. 아유, 벽 보고 이야기한다면 핀자를 듣는다. 그런 날은 한참 후에 이런 문자를 아내에게 보낸다. 말 안 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곰지됐으면 미안해. 한 남자가 밤 12시에 대구 갓바위에 올라서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한다. 아들 수능을 며칠 앞두고 서먹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우비로 단단히 무장하고 기도한다. 그는 부모 사랑을 못 받아 자식에게 사랑 표현이 서툴다고 고백했다. 참 괜찮은 삶의 태도. 인생은 이렇게 사십시오. 세상에 태어날 때만 당신만 울고 나머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땐 당신만 미소 짓고 나머지는 울도록 사세요. 김수환 추경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진감래, 흥진, 비례. 선 것이 다하고 나면 단 것이 오고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그러니 너무 낙담도 너무 자만도 하지 마라.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다. 근육이 멋지다면 쉽지 않았고 쉬웠다면 멋지지 않다. 어느 64세 금메달리스트 보디빌더의 고백인데요. 이분은 묵묵한 고통까지도 행복의 일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멋지다면 쉽지 않았고 쉬웠다면 멋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런 분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